19세기 말 영국, 비가 오는 어느 날 조스타 가문 당주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마차로 빗길을 가던 중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근처에서 사고를 목격한 좀도둑이 그들에게서 귀중품을 훔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조스타 가문의 당주는 죽지 않았는데요. 눈앞에서 짐을 훔치고 있던 좀도둑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 착각해버립니다. 그로부터 12년 후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자신의 아들 조나단 조스타 조조를 귀족의 지위에 어울리는 신사로 키우려고 하는데요. 조조는 마음씨는 착했지만 귀족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사로서의 소양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좀도둑이었던 브란도는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디오를 조스타 가문에 보내게 됩니다. こいつは俺に恩があるんだ。お前は頭がいい。誰にも負けねえ一番の金持ちになれよ。 며칠 뒤 디오는 조스타 가문에 도착했고 조조와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紹介するよ。何言ってんだ。僕の愛犬でね。すみません。急に犬が飛びかかってきたのでとっさに。 디오는 조스타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을 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빈곤하게 살아온 자신과 반대로 부유한 삶을 살아온 조조를 미워하고 있었죠. 조조, お前それでも紳士か。作法がなっとらんぞ作法が。 조조는 디오와 비교당한 삶을 살게 되었고 어느 날은 그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디오에게 탈탈 털리게 되죠. ゴロツキどもがやる貧民街ブースボクシングの技巧をな味わいな。 그리고 디오는 자신의 편을 만들며 조조에게서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彼が家に来てから僕の生活はめちゃめちゃ孤独だ。 하지만 얼마 전에 자신이 도와준 에리나 펜들턴과의 만남으로 조조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조조는 에리나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소식은 디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디오는 조조가 행복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에리나의 첫 키스를 강제적으로 가져가게 되죠. 見ろ。こいつ一体何考えてんだ。泥水で口を洗っているぞ。 그 후 에리나는 조조를 피하게 되는데요. 19세기 말 유럽의 사회 분위기는 여성에게 정숙함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피하게 된 원인을 알게 된 조조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디오를 찾아가는데요. 決して許さない。君が泣くまで殴るのをやめない。こんなカスみたいなやつにこのディオが。 디오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한 조조의 모습에 놀랐고 그들의 싸움은 결국 아버지에게 말려지게 되는데요. 後で二人とも罰を与える。 디오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自分の欠点は怒りっぽいところだ。反省しなくては。 그로부터 7년 뒤 소년이었던 그들은 이제는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는데요. 디오는 자신의 성질을 누르며 조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가족애가 가득한 형제로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友情だと綺麗事を並べてニコニコするなよなクズどもが。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된 그 해에 아버지의 건강이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머니가 남긴 가면을 연구하던 조조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しまった。その薬どうした。どうしたとは。 조조는 디오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증상을 겪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가 아버지께 드릴 약에 케미적 가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약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로 향하게 되는데요. その間この医師たち以外からの手当や薬は一切受け取らないでください。 도시에서는 약의 분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조는 약의 원산지로 추정되는 디오의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쉽게 약의 분석을 할 수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당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조조는 그동안 쌓아온 우애로 그들을 쉽게 때려눕히게 되죠. なんてやつだ。 그리고 그의 신사다운 모습의 경의를 표하고자 스피드건이 나서며 조조가 하려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東洋の毒薬を売るやつを探していると言ったら。 한편 디오는 조조가 연구하고 있던 가면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7年前この仮面は俺の血で作動した人体実験だ。
디오는 그 가면을 고문 도구라고만 생각했지만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かすっただけなのに鎖骨が砕けている川に飛び降りるのだ 그 가면은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힘이 있었고 괴물이 된 사람은 태양을 보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디오는 증거를 잡아온 조조와 만나게 되는데요. 少女無事にあの貧民街から戻るとはもうやるしかない俺は人間をやめるぞ少女俺は人間を超越する 디오는 아버지를 공격했고 아버지의 피로 물든 가면을 쓰며 인간을 포기하게 되죠. なんだこいつは生き返ってるなぜだあんなに弾丸を食らったのに 디오는 순식간에 저택을 피로 물들였고 도저히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끔찍한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하는데요. 조조가 저택에 불을 놓으며 괴물이 된 디오에게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詐欺ではない勇気だ 하지만 디오는 치명상을 입지 않은 한 어지간한 상처는 금세 회복했는데요. 조조가 지붕 위로 그를 유인하여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놈을 처리하게 됩니다. 決着をつけてやる貴様何ジョースター家の守護神慈愛の女神像 조조는 큰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눈앞에 있는 싸움만 끝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있어야 할 디오의 시체와 가면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조조는 다시금 일어날 디오와의 싸움을 대비하여 힘을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디오가 쓴 가면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들의 싸움은 어떤 형태로 끝을 맺을까요? 이 애니는 30년 넘게 연재 중인 만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열혈 애니입니다. 원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림체가 상당히 낡아 있었는데요. 애니로 만들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거나 연출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싸움이라는 거친 스토리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림체가 더 어울렸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열혈물이었기 때문에 오글거리는 대사가 자주 나오고 분위기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해 꽤나 항마력이 요구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수많은 짤을 만들어낸 레전드 작품 조조의 기묘한 모험 스토리만 놓고 본다면 생각보다 괜찮으니 한 번쯤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